자, 안녕하세요. 통증에 관한 진짜 이야기 통증 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가 아픈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했을 만한 주제입니다. 자, 누구는 회전근개 파열은 안 붓기 때문에 수술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수술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지 혹은 안 해도 되는지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은 최대한 논문이나 책에서 찾은 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까지 저의 경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전근개는 어깨뼈를 회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이 집합체가 어깨를 이제 움직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안정성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어깨뼈는 이제 골프 티 위에 올려놓은 골프 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치면 그 티 위에 있는 골프 공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만큼 이제 불안정한 구조인 거죠. 그런데 어깨는 이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이 어깨를 움직이면서도 그 티 위에 있는 골프공이 떨어지지 않게 안정화를 시키는 역할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만큼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회전근개는 뼈처럼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이제 힘줄이니까 그냥 연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뼈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파열이라고 하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뭔가가 이제 확 찢어지거나 이런 걸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회전근개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확 찢어지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손상을 받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화나 많이 사용하는 퇴행성 같은 그렇게 닳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오래된 줄이 이제 점점 이렇게 닳아지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아니면 그런 큰 사고 아니고는 대부분 중장년층이 훨씬 많습니다. 자, 보통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십견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오십견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느낌, 어깨가 완전히 굳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억지로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 이렇게 들어 올려보라고 하면 오십견 환자들은 팔을 이렇게 들지를 못하고 여기로 팔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요렇게 드는 거죠. 요렇게. 이런 경우는 오십견이 훨씬 많고요. 반면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심해서 그렇지 이렇게 억지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자가 테스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팔을 이제 앞쪽으로, 이게 여기가 똑바로잖아요. 여기가 이제 90도라면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들고 엄지손가락을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팔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때 한 40도, 60도에서 120도 사이 어깨 통증이 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 원인에서 말했듯이 이게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이 많다 보니까 사실 복구도 조금 더디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전근개는 이제 장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한번 찢어지면 장력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이제 근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회전근개가 조금 혈류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에 필요한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 주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회복이 좀 더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이 되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얼마나 닳았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보통 전체가 전부 파열되어 있으면 이제 전층 파열, 전체 파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전체 파열이 있으면 당연히 수술을 권유를 하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닳아 있으면 이게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전체 힘줄의 50% 이상 파열이 있으면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은 이제 전층 파열로 진행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보통 50% 이상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초음파 혹은 MRI로 하죠. 그런데 50% 이상 파열된 환자분
절반 이상이 손상이 있어서 뭐 수술의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저 수술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50% 이상의 파열이 있는 모든 환자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자, 뭐 연구들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종합을 해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절반 이상 50% 이상 파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반 요소를 같이 확인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상, 근력 저하, 이게 힘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기능 장애,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 외상 여부, 뭐 다쳤는지, 그리고 직업, 스포츠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반 병변, 그리고 보존 치료, 치료에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요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라 뭐 이 이야기입니다. 즉 50%가 넘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뭐 기능 장애가 심하지 않다. 그리고 보존 치료에 반응을 잘한다. 그러면 수술을 일단 하지 않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다쳐서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나 아니면 어깨를 뭐 많이 사용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 뭐 이런 분들 같으면 수술을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됩니다. 만약 비수술적 방법을 먼저 시도를 한다면 치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일단 뭐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재 이제 내가 아픈 현재 통증을 다스리는 치료, 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을 복구시키는 치료. 이제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냐면 이제 뭐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지만 현재 내가 얼마나 아픈지와 내 회전근개가 얼마나 손상을 받았는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찢어져 있어도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통증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 복구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통증이 더 심하면 통증 조절에 일단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죠. 회전근개 파열 복구는 보통 재생주사, 뭐 콜라겐, 뭐 체외 충격파 등 재생에 도움을 주는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뭐 전층 파열, 전체 파열, 그리고 50% 이상 부분 파열이 있으면서 증상이 뭐 심하거나 기능 장애가 아예 있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 아니면 뭐 이상이나 사고로 다치신 뭐 젊은 분들, 혹은 직업적으로 뭐 어깨를 많이 써야 되시는 분들, 혹은 뭐 6개월 이상 보존 치료, 재생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 같은 분들은 수술을 이제 적극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했지만 일단 얼마나 찢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MRI 찍기가 사실 뭐 큰 병원 가거나 뭐 이렇게 좀 번거로우시면 일단 주변에 병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초음파 한번 봐보세요. 초음파라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혹시 회전근개 파열이 혹시 있으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어쩌면 시간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하면 수술을 할지 말지 뭐 걱정도 덜 하게 되고 뭐 재생에 도움이 되는 치료들 많으니까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회전근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방치하면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가까운 병원 가셔서 그냥 간단한 검사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길을 조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